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남선호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고TV의 후원자와 또 자율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고고TV 나오는 광고는 제게 아닙니다. 100% 노딱이고 100만 명이 봐야지 1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보셔야죠. 10만 원이 어딥니까? 그런데 고고TV가 지금 이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도제연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30일까지 한 3일 정도 내가 이걸 방송하는데 또 10일경 가서 다시 방송할 겁니다. 이렇게 방송을 안 하시면 만 원도 안 내세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김종인 대표, 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좌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좌표를 찍고 한방에 모든 것을 정리했고 민심은 이것이다. 민심은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는 것이다. 한방에 정리했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 좀 내서 253개 지역구 지금 대진표가 완성돼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쭉 봤어요. 근데 제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이 실망하실까봐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판은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그죠? 현재 우리는 땡땡땡 사태에서 우리가 오히려 프레임을 갖춰버렸어요. 프레임을 갖춰버리고 조국 대 반조국. 그죠? 조국의 비도덕성, 비양심적인 행동, 언행, 그 다음에 문재인의 비도덕성, 폭정, 압정, 실정 이런 것이 감춰가는 게 제 쪽에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이라서 바람이 불 것이냐 하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바람이 안 불으면 말입니다. 요번에 일당만 가져옴으로 끝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합리적인 대국민의 지성이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해서 예상 의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씨의 오늘 기자회견의 한마디는 이런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 있다.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은 투표만 하시면 된다 하고 한마디를 정리해버리는데요. 제가 고고TV 8개월 됐는데 항상 드리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산업화시키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놨으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킨 대한민국의 지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김종인 대표가 하죠. 제 지식인이에요. 고고TV 지식인입니다. 배울 만큼 꽤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를 봐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제 친구 애들이 할아버지들로 많거든요. 손자 가진 애들이.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그런가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 정치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이 없어요. 그죠? 좌우 같은 거 안 따져요. 그 친구들도.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게 압정과 폭정과 실정과 독재를 하는지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대부분. 근데 뭔가는 잘못되고 있다 하고 느끼는가 봐요. 자, 김종인 대표가 오늘 세 개를 축약적으로 기자회견을 보면은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총선서 과반 정당을 하겠다. 총선서 과반 정당을 하겠다. 두 번째, 100조를 투입해서 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들의 임금부터 보존을 하고 기업부터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과거에 사과를 하고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과거에 대한 회한을 나타냈으며 문재인 정권의 퇴출을 명령했다 하는 게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온 김종인 대표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아마 갈 겁니다. 똑같네 뭐 나랑. 내가 그렇다고 뭐 김종인 대표의 반열에 올라가겠습니까? 고고TV에는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태극기분들이 오셔가지고 욕만 달고 가는 방송인데. 첫 번째 하도 김종인 씨는 총선서 과반 정당을 달성하겠다.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월 개원 국회 시에
6월 개헌국회 1개월 내에 땡땡땡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 오늘부터 당무에 착수하겠다. 이런 거죠. 김종인 대표가 지금 총선 과반 정당을 목표로 했다. 아마 이 사람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과반이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그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대충. 격전지만 보면 돼요. 격전지만. 격전지에서 파생되는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바람인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제가 한번 올려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과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압승을 해야 됩니다. 압승을. 그렇지 않으면은 일당을 해봐야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과반 해봐야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대표가 한 말 두 번째, 올해 예산 20%를 항목을 변경해서 100조를 확보하라. 그래서 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임금을 일단 보전해주자.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몇 조죠? 514조. 514조 중에서 40조가 국채 발행이에요. 국채 발행. 외국에서 빌려와서 우리한테 무상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치기 그 유튜버들이 자꾸 베네수엘라로 간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안 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인데 베네수엘라 가면 뭐죠? 조선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선조로. 그죠? 그렇게 안 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보 좌파를 이길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514조에서 20%를 떼내면은 100조가 되는데 지금 뭐 이제 뭐 3월 29일 아니에요. 3월 30일. 그죠? 그러면은 100조를 그럼 얘네들이 지금 514조를 어떻게 하죠? 4.15 총선 전에 70%를 지금 쓰겠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못 쓰고 있어요. 돈맥경화라는 거죠. 돈맥경화. 뿌려도 들어갈 데가 없어.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예산 정책이라는 것이. 노인들이나 애들한테 무상으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 돈이 흘러가려면은 꽤 걸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말이죠. 현재 3년 동안 너무 파괴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뿌리가 굉장히 화분 있죠. 화분을 심으면 뒤에 막 스티로폴 이상한 것들이 있죠. 그렇게 지금 망가져 있다고. 거기서 지금 이 세계적인 대경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고. 돈을 투입해서 될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살려야 돼요. 자영업자든 소기업이든 상공인이든 대기업이든 일단 살려야 된다고. 근데 지금 문재인이가 살리겠다 하고 지탱시켜주겠다, 생존시켜주겠다고 100조를 풀겠다 그러는데 어느 천년에 이주열이가 원화를 찍어내겠다 하는데 원화를 찍어내는 순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비규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자체가 경제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쩝쩝대다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김대중 씨 같은 경우는 IMF 역정을 극복하는 거 아니고 김대중 씨는 상인이었다고. 상인. 사업을 해본 사람이야. 그죠? 목포이보도 경영해보고 배상자서 해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감각이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몰라. 그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1조 원의 시종 부동자가 1조 원이 넘어요. 1천조 원이 넘어요. 우리 시종 부동자 말로는 뭐 1200조 원이 된다 그러지만 더 될 거예요. 밑에 감치증까지 하면은 1천조 원의 시중 부동자금의 국채를 흡수하자. 지금 그 돈을 갖다가 집안에 쌓아놓고 있잖아요. 은행에 넣어봐봐야 0% 금리 이자 떼고 나면은 그죠? 그러니까 국채를 흡수하자. 1천조가 넘는 시중 자금을. 그래서 국채를 흡수해서 그 돈으로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갖다가 국채를 흡수해서 그 돈을 갖다가 가용하자. 그냥 정부 예산으로 말이지 현재 예산도 딸리고 그 다음 너무 경제를 망가진 상태에서 그냥 산소호흡기로 100만 원을 주자. 기본 재난소득.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게 김종인 씨의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는데 51조가 들어온다 그러잖아. 51조가. 국민 1인당 가구당 100만 원씩 주면은 그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뿌려야 돼요. 근데 나 기분 나빠. 세금 나 너무 내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의 사과와 회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퇴출을 명령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한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런 탓에 문재인 정부 심판에 앞장서 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 손과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내가 책임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국민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정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걸 느끼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용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진 이 사회의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다. 지난 3년간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거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이다. 지금도 그래요. 이번 선거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가 딱 맞는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잘 아시죠? 1956년 이승만 대통령. 야당이 민주당이 내걸었던 선거구로도 유명하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 있다.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다. 투표만 하시면 된다 하시는 거죠. 투표만 하시면 된다. 국민 여러분 투표만 하시면 된다. 제가 문재인을 칠 준비는 국민은 문재인을 칠 준비를 모든 걸 끝냈다. 국민은 문재인 칠 준비를 모두 끝냈다 하는 그 방송을 한 2번 했어요. 그게 한 10만 뷰를 봤어요. 10만 뷰를. 그죠? 그런데 하여튼 어찌어찌해서 이까지 왔습니다. 이제 4.15 총선 포럼 남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끼고 옆에 사람을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 탄핵을 위해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것도 길어지면 잘 안 보시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 선거 사무실을 찾아갔네요. 가서 한 말이 2주 동안 유권자의 마음에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 새롭게 결과가 달려있다. 선거란 것은 앞서가는 사람보다 쫓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과연 되겠냐고 생각들 하지만 선거는 이길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은 나라다. 맞는 말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같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보고TV 여명이었습니다.